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울어진 몸들이라는 개념, 이 개념에 관한 여러 칼럼들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단순히 어떤 신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개념이죠. 맞아요. 그래서 메를로퐁티나 푸코, 버틀러 같은 철학자들의 시선도 빌려서 이 기울어짐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철학적, 또 윤리적, 정치적 의미까지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핵심 질문은 결국 이거 같아요.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똑바로 선 상태를 이상적으로 볼까? 그러면 기울어져 있다는 건 대체 뭘까?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좋습니다. 칼럼들에서 첫 번째로 주목한 철학자가 메를로퐁티던데요. 몸을 살로 봤다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몸을 그냥 뭐랄까 생각과 분리된 어떤 대상, 물체로 본 게 아니라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바로 그 주체로 본 거죠. 아, 주체로서의 몸? 네. 그러니까 기울어진 몸이라는 건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좀 다르게 지각하고 관계 맺는 그런 고유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데카르트적인 이원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딱 나누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상 기준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상당히 존재론적인 도전이네요. 네. 칼럼들도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해요. 기울어진 몸의 경험이 단순한 의학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푸코의 시각은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보나요? 칼럼에서는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방식에 주목했다고 하던데요. 네. 푸코 하면 역시 생체 정치학 개능을 빼놓을 수 없죠. 생체 정치학.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회가 어떤 지식이나 규율 같은 걸 통해서 개인의 몸이나 삶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아, 관리하고 통제한다. 네. 기울어진 몸은 이런 과정에서 종종 문제가 있는 존재 혹은 교정이나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다는 거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좀 그렇게 작동하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이렇게 규정되고 통제되는 대상이 된다는 건데, 근데 푸코는 또 권력이 있으면 저항도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칼럼들은 기울어진 몸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어쩌면 일종의 저항일 수 있다고 봐요. 존재 자체가 저항이다. 네. 그러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속도나 효율성, 그런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다름 자체가 기존의 정상성 규범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대항행위, 카운터 컨덕트라는 거죠. 아, 그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 자체로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슬쩍 보여주는 셈이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버틀러 이론은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칼럼에서 수행성 같은 개념이 언급되던데요. 네, 버틀러는 우리의 몸이나 어떤 성 정체성 같은 것이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고 봤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맞아요.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행동, 즉 수행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봤죠. 칼럼들은 이 관점에서 기울어진 몸들의 어떤 다른 움직임이나 존재 방식 자체가 기존의 정상적인 몸이라는 규범을 흔드는 일종의 전복적 수행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해진 각본, 그러니까 정상적인 몸의 각본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그 각본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버틀러가 말한 애도 가능한 삶, grievable life이라는 개념도 칼럼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요. 애도 가능한 삶이요? 네, 어떤 죽음은 사회적으로 크게 슬퍼하고 기리지만 어떤 삶이나 죽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쉽게 잊히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죠. 아, 기울어진 몸들의 삶이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들의 상실이 제대로 애도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어떤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 윤리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까 이 철학적인 논의들이 결국은 굉장히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칼럼들이 제시하는 방향은 뭐였나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역시 인식의 전환이죠.
기울어진 몸들을 그냥 도움이 필요한 대상,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다른 경험이나 지혜, 이걸 존중하자는 겁니다. 다른 지식의 생산자로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접근성 보장 같은 건 당연한 권리이고 정책을 만들 때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 네,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호 의존성? 나 역시 누군가에게 혹은 사회 시스템에 기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군요. 네. 레비나스 철학에서 말하는 타자에 대한 어떤 무한 책임 같은 것과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으면서 정작 기울어진 몸이 우리에게 기대려고 할 때는 쉽게 타자화하곤 하잖아요. 그러네요. 결국 문제는 몸이 기울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좁게 설정해 놓은 그 수직의 기준, 그 기준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모든 몸은 사실 저마다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 다름을, 그 고유한 기울어짐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사회 전체가 오히려 더 유연하고 건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메를로 퐁티 식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 안에 있음을 실현하는 거니까요. 기울어진 몸들과 함께 새로운 수평선을 그리는 것. 오늘 우리가 마주한 중요한 철학적 또 정치적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떤 기울어진 몸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나요?